대표님을 자장으로 모시고 토론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자장님에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연입니다. 축하드리고, 토함노조 수상지역 공단분들 요구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끌어주시고 축하 지내주신 김경관 의원님, 권미애 의원님, 전현아 의원님, 다른 의원님들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시간 선택제 공무원 조직개선 위에 나눈 바를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순서대로 그 토론 패널 소개를 아까 했죠? 네,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제가 주제는 한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할까 합니다. 좀 나이와 의문이 들었는데 차 타고 오면서 그 왜 형평성과 복지 쪽 그런 차원에서만 접근을 하나, 통합내도 그렇고 시스템 공연 것도 그렇고 인사의 실체도 그렇고 한정안정도 제가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일선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합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국민의 관점에서는 누가 어떻게 하든 간에 공무원들이 하면 돼요. 야속한 얘기 같지만 좀 효율성이 이루어지냐, 노무현 정부 때까지 가지고 효율성을 추구한다고 공식적으로 내걸고 많이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자유주의, 효율성, 이런 과도한 등치 관계를 넘겨둬서인지 어쩐지 효율성이라는 말이 다 빠졌어요. 사회적 가치만 내세워주는 거예요. 한 보름 전에 짧게 주겠습니다만 어떤 보수 언론의 대기자라는 분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김구 선생님이 보수 우익인데 좌파 진보들이 그 자산을 가르쳐갔다 이렇게 쓰는 걸 봤습니다. 그런 표현법을 들자면 효율성 가치가 왜 보수 우파들 가치고 자산인가, 캐치프레이즈인가, 진보도 효율성 가치를 얼마든지 추구할 수 있다. 그리고 좀 표현을 야하게 하면 고령층, 노년층 그 꼰대 세대만의 전인물이 그 효율성이 아니다. 젊은 층이 가져가야 됩니다. 고민해야 됩니다. 빚도 많이 남겨놓죠. 우리가 어떤 정권, 특정 정권이 잘못해서가 아니고 모두 잘못입니다. 빚도 많이 남겨놓는데 그 젊은 층들이 효율성 가치를 추구하지 않으면 자기들이 그냥 같은 신세한테만 하고 나면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세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이 시간 선택제도, 인사의 친처도 그렇고 행안부도 그렇고 통합노조도 그렇고 시설제 공무원님들도 그렇고 형평성, 복지 차원에서만 접근할 게 아니고 이게 왜 효율성 가치와 통할 수 있는 건지를 어필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아까 그 이충재 위원장님 말씀을 이렇게 많이 적재하면서 하셨는데, 흥식, 이런 거 좋습니다. 저도 연구를 않겠습니다. 반려 시스템이라는 거대 항공모함에 차가지고 일시적으로 내려가지고 건강관리든 공부든 아니면 그 일가족 양립을 위해서 어떻게 인간을 위해서 했건 간에 다시 돌아오는 그 루트를 그렇게 찾아내가지고 그렇게 우수한 인적 자원을 활용을 할 기회를 스스로 방치하느냐 이런 생각. 그래서 우리는 역량도 되고 자질도 되고 의지도 있고, 지금 신뢰될 표현이지만 기존 관료 시스템 내에는 무능한 공무원들도 없지 않아 있고 놀고 있는 공무원들도 없지 않아 있고, 제가 없지 않아 있고라는 말도 참 하기 싫습니다만, 다른 표현하고 싶습니다만 그렇습니다. 바깥에서 보기에는 208법칙 이런 얘기도 있긴 합니다만 한 3분의 1은 놀고 있는 것 같고 무능한 것 같고, 그러니까 시선제 공무원들이
다양한 그 다양성 가치뿐만 아니고 효율성 가치에서도 그분들과 이렇게 조금 그 관리 시스템을 잘 조율하고 조정해가면 우리가 결국에는 흐를 수 있다라는 걸 어필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조금 노력을 해볼까 저부터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제님 말씀 시간 가능하고 제공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발제 조금 30분 돼 있는데 실제 말씀드렸는데 20분, 25분 해주시고 한 7분씩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사역 신청 과장님 순서를 좀 바꿔서 맨 마지막에 해주시고 그리고 시간 좀 드리겠습니다. 발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충주대학교 윤리입니다. 제가 이 발제를 부탁받았을 때, 저희가 이 처음은 아니지만 연락분하고 초창기에 이 제도 도입에 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또 과제를 진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었던 제도였기 때문에 사실 이해하고 대답을 했지만 어찌어찌 하다 보면 작성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여러 가지 그 이슈가 많이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회가 새로웠었는데요. 무엇보다 먼저 그 결론 파트에 보면 제가 그랬었는데 인사혁신 그 추진위원회와 그 인사혁신처가 공동 발간한 인사비전 2045라는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앞으로는 뉴 로말스테이 도래, 저출산 고령화, 높은 시험들에 대한으로 잡시어린에 대한 사회적 압박이 은근히 증가하고 있면서 전현직 공무원이 아니라 시간제 공무원의 비중이 높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고요. 뿐만 아니라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네트워크 사회 도래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게 번역이 돼서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 카스텔리아고 하는 학자가 썼던 책인데 굉장히 잘 쓴 책이고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거기 보면 IT 기술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함에 따라서 그것이 노동시장에 여러 가지 일에 미치는 그 IT 기술이 기하학적인 발전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들을 쭉 쓰는데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네트워크 사회가 도래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네트워크 사회가 도래하는 과정에서 노동시장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여기 나와 있는 시간제 공무원들이 증가한다라고 그분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제 공무원들이 시간제 공무원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당시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사혁신처 해안부인가요? 그 당시에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선제적으로 제도를 여러 가지 필요에서 우리나라 상황에 맞춰서 도입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그 제도 자체는 꽤 혁신적이었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꽤 시간이 지나서 이후로는 이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서는 한참 시간 지난 다음에 잘 알지 못했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이것들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아까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점차적으로 사회적인 분위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제도를 잘 활용을 해서 사회적인 어떤 문제들을 잘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것들을 보면서 보았고요. 또 여러분들도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문제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고 서로 양자가 머리를 맞대고 조금씩 양보를 하며 충분히 해결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제 공무원 제도가 2002년에 계약직 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 선택제 공무원은 공무원의 통상적인 근무 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배경에는 전일제 근무가 곤란한 경력단절 여성 등에게 정년이 보장이 되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서 예가정 양립 등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 제도가 만들어진
중요한 거는 여기 보면 양질의 일자리라고 하는 부분에 초점을 좀 맞추실 필요가 있습니다. 뒤에 가서 그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2007년부터 유연임 근무제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되면서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유형은 시간선택제 전환 공무원,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 그리고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해외 사례를 좀 디테일하게 쓰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상 제가 뭐 쓰는 과정이 좀 그래서 그냥 앞부분에 잠깐 넣었습니다. 앞부분에 독일의 경우에도 보면 시간 선택, 시간제 취업자 수의 증가의 기준이 높아지면서 고용률이 급속히 증가했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인해서 사회적인 어떤 그 고용 경쟁이 많이 해결되는 그러한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네덜란드가 아마도 가장 대표적으로 이렇게 시간제 근로제도를 성공적으로 운영한 나라라고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네트워크 사회 도래라는 그 책에서 보면 좀 많은 페이지를 할애를 해서 네덜란드 사례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 시간제 근로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을 통해서 고용률을 크게 제고했을 뿐만 아니라 시간제와 전체 사이의 차별이 거의 없어지면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 사례를 꼽을 수 있을 겁니다. 물론 그 책을 보면 노사정, 우리가 말하는 그 노사정이 대타협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대타협을 이루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들이 이제 성공적으로 네덜란드가 갖고 있는 고시원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제도가 시간 선택제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격적으로 이제 이 제도가 논의될 때 일자리 창출 수단으로 활용돼 왔지만 사실은 이게 과연 좋은 일자리인가는 논의가 좀 있는 것 같고요. 또한 비판적으로 보는 언론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은 좀 많이 개선되어지고 있는 과정에 있지만 양질의 일자리는 아니다라고 하는 평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운영되는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들을 토대로 대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제 실패를 볼 때에는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의 어떤 설문을 토대로 실태를 좀 파악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제도의 발전은 그냥 간단하게 아까 말씀드려서 설명을 좀 드리면 어쨌든 이것이 2002년에 되다가 2007년에 정부가 유연근무제라고 하는 제도를 확산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으로 시간선택제가 더 이렇게 발전하게 되고 이제는 단순히 전일제에서 시간선택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채용 자체를 시간선택제로 채용하려고 하는 그런 제도가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초기에 있었던 유연근무제 유형이 5개 분야 그리고 9개 유형이었는데요. 3개 분야, 7개 세부 유형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근무 형태가 이제 근무 형태에 따라서 전일제는 시간선택제냐 그리고 시간에 따라서 시간을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면서 시차 출퇴근제, 근무시간 선택제, 시간근무제, 재량근 문제가 있고요. 장소를 탄력성 있게 유연하게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재택근무제와 스마트워크 근무제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2013년에 공무원 임명령 개정을 통해서 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를 마련하였고요. 그리고 2014년에 시간선택제 수당실체계를 조정하면서 2014년부터 이제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을 이제 뽑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정부는 고용률 70% 로드맵 발표위에서 여성의 일자리 취업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것이 이제 굉장히 필수적이다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성에게 질 높은 시간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간제 채용 공무원 제도를 이제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정책 수단은 이 제도가 활용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가지로 나눠지는데 여기에서는
시간 선택자 변환 공무원, 그리고 임기제 공무원 이건 빼고요. 주로 그냥 포커스를 좀 초점을 맞추고 싶은 거는 시간 선택자 채용 공무원에 초점을 좀 맞춰보려고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능력과 근로 의욕은 있으나 전일제 근무가 어려운 경력 단절 여성 등에게 적합한 양질의제를 제공하는 목표를 가지고 이 제도가 도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7급 이하 하위직에 한해서 채용하지만 중앙부처의 전문 분야는 인사혁신처의 협의를 거쳐서 상위 직급까지도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근무시간은 원칙적으로 20시간을 근무도록 하도록 되어 있었고요. 이게 이제 제도 도입 초기를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오전, 오후, 야간 벽일제 근무가 가능하고 임원관제의 판단에 따라서 5시간 범위에서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저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이제 승진 최저 연수도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인정하게 하고 보수는 원칙적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고 복리후생 수당은 전일제와 동일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제도가 만들어져서 이제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그 시간 선택제 채용 공무원 제도 활용은 일과를 병행하는 경우에 일가정 양립뿐만 아니라 배우자 부모 가족을 간호하는 경우, 건강상 이유로 전일제 근무가 어려운 경우, 학업과 일을 병행하고자 하는 경우, 퇴직후의 삶을 점진적으로 준비하는 경우, 어쨌든 이렇게 시간 선택제 채용 공무원 제도는 그런 분들에게 적합한 제도여서 도입 초기에 굉장히 긍정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느냐 이 부분에 이제 문제인데요. 그래서 그 평가에 앞서서 채용 공무원, 그러니까 시간 선택제 채용 공무원의 임용 현황을 보면요. 2013년에 제도가 도입이 돼서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채용을 하게 됩니다. 국가 지방직으로. 그래서 2016년까지는 계속 증가를 합니다. 전체적으로 증가를 하다가 2017년에 좀 1,700명 정도에서 1,300명 되고요. 2018년에는 급격하게 줄어들고 2019년에는 국가직에 34명, 지방직에 0명으로 지금 제가 조사한 거에 의하면, 그러니까 제가 조사한다는 거는 제가 알 수 있는 공식적인 어떤 인터넷에 나와 있는 공식적인 자료를 통해서 확인한 거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직의 경우는 여기에서 주목할 부분이 2018년 공무원 신규 채용 시 시간 선택제 채용 공무원 의무비율 2%가 삭제되면서 채용 인원이 이제 한 명도 없어졌고요. 이 의무 고용 비율이 굉장히 중요했던 부분이었는데요. 국가직의 경우는 2020년부터 인사시초 일괄 채용이 아닌 기관별, 개별 채용으로 변경되어서 사실상 폐지 상태에 가깝게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 표현을 썼냐면 그 숫자가 급격하게 줄어들어서 이런 표현을 썼던 것입니다. 이 채용, 그러니까 이거 못지않게 이제 아까도 그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최대 이제 25시간인데 25시간이 이제 가지는 한계가 초과 근무는 많이 하게, 초과 근무는 또 많이 하게 되는데 초과 근무를 얻게 되는 그 수당으로 인한 그 수당이 굉장히 작죠. 그래서 이제 시간을 좀 최대 35시간까지 아마 계속 제가 이렇게 쭉 정리하면서 보니까 그런 노력을 기울여서 우리 의원님들이 노력을 해주셔서 이게 이제 35시간까지 근무하게 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살펴보면요. 주당 근무 시간이 이제 그 최대 35시간씩 이제 늘어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직의 경우는 아직도 이 표현은 그냥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요. 소수점 정원 산정으로 정원 분리 표기를, 그러니까 정원을 분리할 때 이런 식으로 이제 표기를 하는 거죠. 이런 표현이 있어서 굉장히 당황스러웠었는데요. 제가 기억을 하기에는 다시 찾아봤는데 미국에서 보면은 모든 통계자료를 보면 FT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풀타임 인플루언먼트,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전일제로 일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파트타임 시간제로 일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렇게 구별을 하지 이렇게 0.5 이런 식으로 안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물론 초기에 아마도
그거는 개선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초기에 이제 학생 과정에서 가장 쉽게 표현하는 방법이 그 방법으로 인해서 뭐 .5 이렇게 표시하지 않나 수수점으로 형태로 수수점 정원으로 표시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2인 1조 파트너의 휴직, 회사로 결혼이 생길 경우에만 시간 확대가 되고 그래서 문제가 있어서 결국에는 이 제도 개선을 위해서도 했고 35시간이 확대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시간 선택지 채용 공무원 45시간 확대하는 걸 보면 기관 수가 이제 총 243개인데 35시간 시행이 완료된 기간이 152거든요. 채용 공무원 없는 기관이 11개, 시행 예정이 1개, 그 다음에 가용 예정이 문서 확인을 해서 11개. 이거는 제가 직접 조사한 건 아니고요. 전국 통합공무원 노동조합 시간선택제 본부에서 주신 자료를 활용을 했던 겁니다. 이렇게 어쨌든 이 제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사시행사한테 인사비전 2045에서는 앞으로 이렇게 전일제 공무원이 아니라 시간적 공무원 비중이 높아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그리고 그것이 공식적으로 책에도 나와서 있고 이게 아마 공식 내부의 자료였고 이러한 어떤 인식이 공통적으로 많은 학자나 공무원들이 갖고 있었던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이 제도 운영에 있어서는 왜 이렇게 전체적으로 주로 급격하게 들어가는 있는가 이 부분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인사 담당자들이 적은 수의 시간 선택제 공무원들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워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았을까 추측도 좀 해봅니다. 어쨌든 운영을 한 번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 여성 인력이 여성들이 고용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당위성도 있었고 필요성이 있었죠. 그래서 전일제 근무가 불안한 인재를 해서 이제 양질 일자리를 만들자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양질 일자리라고 하면 기준이 제가 찾아보니까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공통적으로 많이 쓰는 건데 임금이고요. 고용의 안정성 그리고 적정 노동 시간 이 부분에 있어서 세 가지 기준이 되어지면 양질 일자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시간 선택제 채용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아서 80% 이상 정도가 여성들이 시간 선택제 채용 공무원을 근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차별이 없는 부분도 양질의 일자리인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을 통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정원관리 문제. 그래서 표 4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동안 이 제도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신경을 못 썼거든요. 그래서 짧은 시간에 이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기가 어려워서 노동조합에다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먼저 드렸고요. 그래서 주셨던 테이블이 지금 제가 표 4에 있는 그 테이블입니다. 정원관리 문제고요. 그래서 시간선택제 공무원에 대한 정원을 소수점으로 설명하는 이런 거죠. 이제 이것이 갖는 문제가 좀 있죠. 그리고 우선권의 문제. 예를 들면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전제로 근무하는 과정에서 운영영상 우선권을 주지 않는다는 조항이 사립으로 인해서 이제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조례로서 이제 예를 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저희가 하지 못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당 부분입니다. 복리후생 아까 말씀드렸지만 복리후생적인 경우에는 시간과 상관없이 지급이 돼야 되는데 예를 들면 명절값이나 자격증 그리고 자격증을 위해서 수당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시간으로 비례해서 한다는 게 조금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아직 그런 부분이 제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근속 승진에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승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승진에 있어서도 이 시간 선택제가 바뀌는 시간 비례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게 이 부분이 그래도
제가 찾아보니까 35시간으로 확대되면서 이 부분이 좀 많이 개선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탄력적으로 효과적으로 실질적으로 각 부처나 각 기관에서 이러한 시간 선택제 공무원들과 전일제 공무원들 효과적으로 인사관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마 적합직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합직무 부분을 하고요. 이 부분이 이제 요구사항인 것 같고, 보직에 있어서는 관리직의 보직이 불가 문제인데, 이제 점차 인원이 만약에 확산이 되고 제도가 만약에 보편화돼서 많은 여성들이 시간 선택제 채용 공무원 제도로 인해서 입직이 되고 임용이 돼서 만약에 하게 되면 관리직의 보직 불가 부분의 문제도 점차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런 5가지를 요청을 해주셨고, 물론 저도 인터넷을 통해서 문제점, 그러니까 시간 선택제 채용 공무원 제도 문제점 이렇게 쳐서 기사에 언론에 나타난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 5가지를 잘 아실 텐데요. 피부로 실제로 경험을 하시고 들어가 계신 분들이 시간 선택제로 근무하시는 공무원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인 것 같은데요. 정원 관리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근무 시간에 따른 정원표 산정 시 소수점 단위로 선정할 수 있다는 조문 확인으로 인해서 시간 선택제 채용 공무원을 정원표에서 분리표기하는 부분입니다. 이 분리표기는 미국에서도 분리표기를 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일제 공무원, 시간제 공무원 포함, 총 인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는 사건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소수점으로 이제 별도 발견하고 하는 부분에서 나타나는 부분이 이것이 이제 그 부분에 가면 요구사항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총계에 사람이 쭉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실제로는 시간 선택제 채용 공무원계 이런 식으로 이렇게 40명, 근데 이거를 이렇게 좀 표현해달라고 하는데, 어쨌든 운영에 있어서 그 2.5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정원 관리나 인사 관리에 있어서 실제로 불이익을 좀 당하고 제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이지 않게 이제 그 전체 공무원에 대해서 차별을 받는 시간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선권 조문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원래는 임기적 공무원 때 있었던 어떤 우선권도 주지 않는, 인정하지 않는 데가 아마 거기서부터 있었던 건데, 그게 없어지고 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그 제도가 이제 바뀌어지는 과정에서 여기에서 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기본적으로는 전일제에서 전환제로, 그러니까 시간 선택제로 가는 것은 되어 있지만, 시간 선택제로 들어와서 전일제로 바꾸는 것들은 원칙적으로 원래는 이제 아마 안 되게 제도적으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근데 필요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필요에서 조례로 그 부분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 지방정부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좀 활용을 하려고 하는데, 이 규정 때문에 아마 그 지방정부에서는 많은 인사 운영에 있어서 제약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수당의 문제인데, 기본적으로 시간 선택제이기 때문에 시간의 모든 걸 비례해서 이제 하게 되니까, 그것에 의해서 보수를 받게 되는, 임금을 받게 되는 부분이 이해가 되는 거지만, 그래서 정해급식비나 명절과비, 연가보상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좀 차별을 받는 부분, 그것들을 시간 비례해서 주는 거,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도 조금만 양자가 좀 이렇게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하면 해결되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보직 부분인데요. 보직은 기본적으로 이제 시간 선택제에 있어서 참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는 공무관리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과관리도 사실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계돼서 이 보직은 파트타임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전일제에
공무원들을 뭐 평가하거나 또 상위부직으로 올라가는 경우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인원이 점차 확대되어 있는데 보직은 관리직은 이용할 수 그러니까 관리 보직에서는 보직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당장은 아니겠지만 장기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좀 개선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설문조사를 좀 봤습니다. 설문조사를 봤더니요. 여기 보시면 1830 제가 처음에 이 자료를 받을 때는 837개였었는데요. 나중에 시간이 이게 작성을 받은 시간이 좀 걸리지 않습니까? 나중에 보니까 838개 한 분이 더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보면 837하고 838일 중복이 돼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혹시라도 이것들이 공개적으로 이제 논문으로 이렇게 정정이 될 텐데요. 여기도 보시면 남녀 비율을 보시면 77.8% 아마 대체로 이러한 어떤 그 비율로 실제로 시간 선택제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이 정도 비율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하고 있습니다. 쭉 보시면 이렇게 아실 수 있고요. 설문을 한번 잠깐 보면 이것도 시간상 다는 못했고요. 그리고 또 너무 길었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들만 좀 했습니다. 보시면 시간 선택제 근무를 지원한 동기는 육아가 가장 많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기타가 여러 가지 시간 선택제 공무원 제도를 만들 때 필요해 그러한 이유들이 여기 기타로 다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밌는 거는 전일제 준비 굉장히 솔직하게 이제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직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간 선택제 공무원을 지원한 동기를 보면 육아 부분이 가장 높은 거를 보면 제도 특징에 맞게 이 제도가 운영되고 있고 또 그 거기에 맞게 여성들이 많이 지원을 하고 있구나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무 환경을 보면요, 1인 근무가 한 50% 되고요, 2인 1조 근무가 46.2%가 됩니다. 2인 1조 근무가 많습니다. 다만 이제 아까도 모두에서 분이 발언하실 때 2인 1조로 일할 때 그 책상을 하나 놓고 컴퓨터도 하나로 이제 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불편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보면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당장 100% 바뀌지는 않겠지만 이런 부분의 문제는 여기 이사시청 사장님 나오셨지만 특별히 반대하시는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근무 시간 범위를 보면 그 15시간에서 35시간 확대가 가능할 경우에 주당 근무 시간 범위를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질문에 대해서 그 754명이 초과 그러니까 그 25시간에서 35시간을 사용하겠다. 그게 이제 754명 90%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이하로 25시간 그 이하로 이제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분이 그러니까 주당 25시간 이하가 82명이 되는 거죠. 한 10% 정도가 그렇게 답변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스크롤 빨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하시는 것들이 되게 설문에도 그대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성과상여금 시간비를 지급 여부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700%가 94.5%가 답변을 하고 있고요. 쭉 보시면 여러분이 인식하고 있는 것들이 거기에 그 결과에 그대로 좀 많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넘어가서 18페이지 보시면 채용 공무원의 만족도를 보시면 만족도가 좀 낮습니다. 보통을 빼고 불만하고 매우 불만을 보면 500명 중에 한 60% 정도가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재미있는 거는 계속 근무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제 계속 근무하겠다. 그러니까 그래도
뭐 이직을 하거나 그만두는 것보다는 없는 것보다 나으니까 이렇게 답변을 해주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공무원제도의 지속 여부에 있어서 제도를 중단하는 게 더 필요하다라고 이 제도가 중단하는 게 많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70%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시냐라고 했더니 여기 첫 번째가 전인직 공무원들과의 그 차별입니다. 그게 제도 중단을 주장한 사람들의 이유거든요. 두 번째가 전임금 보수 이 부분이 있었는데 이 전임금 보수는 35시간으로 하고 그 부분으로 어느 정도 많이 해결된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제로 일하는 분들과의 그 부분이 있고 근데 이 차별의 문제는 어쨌든 어느 정도 어쨌든 해결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론을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계속적으로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그러면서 제도를 해서 그런지 많이 이때 제도가 개선되어 가면서 저는 이제 정착이 되어져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채용 총 인원수를 보니까 갑자기 이제 교수님 아까 보셨던 그 부분에서 갑자기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보면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네트워크 사회, 그 IT 기술이 발전되고 4차 산업혁명이 돼서 전체적으로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 기계가 많은 부분의 문제를 인간의 노동력 부분을 많이 부분을 도와주기도 하고 대체하기도 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이런 형태로 갈 수밖에 없는 시간제가 많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사회 그 구조가 그렇게 바뀌어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시간 선택제 채용 공무원이 채용이 점차 줄어드는 부분은 오히려 저는 이게 더 큰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첫 번째는 양질의 일자리로 바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 21페이지 중간에 보면 두 번째 파라그래프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 선택제 채용 공무원 제도의 평가 대체로 좀 부정적입니다. 언론도 그렇고 실제로 근무하시는 공무원들도 그렇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이유가 이제 그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어서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금이나 고용 안정성이나 적정 노동 시간에 아까 좀 말씀드린 것처럼 성별 평등이나 차별 해소 같은 기준을 넣을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시간 선택제를 주로 활용을 하는 분들이 여성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포함을 시키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앞에서 나왔던 그 문제점들이 좀 개선이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시간 비례 원칙 적용 시 차별 금지의 원칙이 좀 적용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간 선택적 공무원들이 전인적 공무원 기준으로 시간 비례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 비례 원칙이 적절하게 적용되지 못해서 출장비 자격증 수당 등에서 시간 비례를 적용을 함으로 인해서 차별을 하고 내가 차별받구나라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불만족들이 있으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나왔던 부분인데요. 적합직무 개발을 통해서 초과근무의 관행에서 좀 적절하게 이 부분의 부분도 좀 개선을 될 필요가 있다. 이 초과근무 부분이 많이 문제가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35시간 되면서 초과근무 부분이 조금 줄어드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는 우리가 설문지 두 부분은 포함시키지 않았는데요. 어쨌든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목적은 좋았지만 대부분이 여성 공무원들이 시간 선택제를 담당하기 때문에 적합한 직무 개발이 지속적으로 개발될 필요가 있고요. 또 이분들이 사실은 시간을 유연하게 일과 가정을 양육을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위해서 육아를 위해서 이렇게 들어왔는데 추가 근무제가 어쩔 수 없이 75시간까지 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넘는 경우도 꽤 있었는데
초과근무 반응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복합 직무 개발을 통해서 그렇게 되다 보면 이런 부분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기본적으로 불만족이나 이런 문제들은 아마 전일제 담당 이러한 인사 담당하는 많은 공무원들이 여기에 대한 규정이나 운영에 대한 그 전에 있었던 히스토리나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할지 잘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숙한 운영이 막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그러다 보니까 시간 선택제 채용 공무원들이 소속감을 낳게 돼요. 나도 그래도 공무원인데 마치 공무원이 아닌 것처럼 본인이 이제 대해지고 있을 때 갖는 그러한 분이 있을 수 있고요. 박탈감. 때로는 이제 비정규직보다 못한 처우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원래 제도의 취지처럼 조금 적극적으로 정부가 이런 시간 선택제 공무원들에 있어서 효과적으로 인사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을 좀 더 만들어주고 또 일일이 다 만들 수 없는 경우에는 적절한 경우에 지방정부 같은 경우에 그런 재량권을 줘서 운영을 할 수 있게 만들면 이 부분의 관점이 많이 개선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지속 가능성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제일 염려스러운 게 2018년, 2019년 올해에 있어서 시간 선택제 채용 제도로 공무원 제도로 채용하는 인원이 급격히 줄어드는 것들이 훨씬 더 우려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 전체적인 분위기나 외국의 경우에도 시간 선택제를 전체적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고 또 전체 사회 IT 기술이 발달하면서 그렇게 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오히려 초기에는 정부가 혁신적으로 그 제도를 도입을 해서 사회간에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면이 있었지만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전례도 없었고 정확한 가이드라인들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고 일단 인사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있어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런 과정에서 많이 이제 차별을 받게 받는다라고 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들은 조금만 노력을 하면 해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더 큰 문제는 좀 시간 선택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뭐 더 많이 뽑지는 않는다고 할지라도 예전 정도의 수준 정도로 이렇게 계속적으로 뽑아서 우리 사회가 다가오는 변화에 이것들이 다가오는 사회의 변화에 저 개인적으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노하우를 축적하는 그러한 보이지 않는 지식이라고 하죠. 보이지 않는 뭐 그러한 정부 나름대로의 그런 소중한 자산일 수 있을 텐데 갑자기 이렇게 채용하는 인원이 적어서 오히려 더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이러한 문제들은 조금씩 노력을 하면 제가 이렇게 발제를 준비하면서 보면 큰 문제가 아니겠다. 오히려 아까 35시간 늘리는 문제, 이런 부분의 문제는 오히려 제도를 바꾸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고 어려운 문제일 수 있지만 지금 제기됐던 문제들은 그런 부분보다는 상대적으로 쉬워서 오히려 개선 여지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잘 정착이 되어서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 부분으로 급격하게 IT 기술이 더 많이 발전해서 근로제도나 뭐 여러 가지 인사제도에서 여러 가지로 바뀔 때 이러한 부분들이 노하우 이렇게 대처하고 이렇게 또 제도가 정착되는 것들이 우리 정부에서 큰 자산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